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그 사람의 눈치를 본 적이 있나요? 그저 간단한 인사여도 어깨가 무겁고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가 송두리째 흔들린 적은 없었나요? 사실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이 특별히 비난할 것도 아니었고 듣기 거북한 말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라는 감정의 시작입니다. 눈치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다가오고 표정보다도 더 빠르게 그 사람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죠. 눈치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잖아. 또는 그건 내가 좀 생각이 짧은 거야.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드럽게 감추어진 무시와 압박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 사람, 혹시 이런 경험을 준 적이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 눈치를 받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눈치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 한마디로 어떻게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눈치를 준다는 것은 결국 나를 깎아내리려는 행위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가르치려 하고 은연중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며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꼭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사실 내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먼저 눈치를 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경화씨, 왜 보고서가 이렇게 늦나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회의할 때 너무 조용한 거 아세요? 마치 자꾸 빠져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지적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처음에는 경화는 참으려 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회의 때마다 주눅든 모습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화는 퇴근길에 같은 부서의 동료가 경화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화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불안이 커지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이전에 겪어봤어요. 그 말을 듣고 경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눈치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을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그 후 다음 회의 시간에 그 사람이 다시 도발했습니다. 경화 씨, 오늘도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정말 일관성이 있으시네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더 이상 함부로 경화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눈치를 주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바로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리둥절해지고 심리적인 힘의 균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건 제 방식이에요 또는 그건 제 판단이에요. 이 말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나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태도를 깊이 탐구해보고 눈치 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눈치 주는 사람에게 맞춰주려는 경향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면 말 조심해야지 하면서 스스로의 표현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은 점점 사라지고 표정은 늘 조심스럽기만 해집니다. 결국 나는 주위를 살피며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눈치를 주는 사람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말로 슬며시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위축됩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지며 심지어는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리에 속하고 싶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면 그 감정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닐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압박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주로 눈치를 주는 사람들은 상대가 틀렸다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언행을 지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용어로 설명됩니다. 이는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결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무시당할까 두려운 사람은 오히려 먼저 타인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 느끼고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결국 눈치를 주는 사람들은 예견상 강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불안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담긴 진짜 의도를 깨닫고 진정한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예전에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모임에서는 특정 친구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 친구는 매번 제가 말할 때마다 조심스레 지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라든지 그건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 같은 말이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늘 저를 고치려 드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내가 뭔가 잘못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그 친구가 저만 특별히 불편하게 하려던 게 아닌 그냥 모든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을 놓치지 않는 짧은 문장이 의외로 큰 힘을 발휘했어요. 그 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러면서 할 말이 줄어들었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눈치를 줄 때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대로 흘려보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 같지 않게 느껴져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과하게 맞추지 않을 수 있는 중립적인 태도가 여러분을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나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말이죠. 자신을 방어하는 대화의 기술과 함께 구체적인 예문을 살펴볼까요? 눈치를 주는 사람 앞에서는 왠지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입꼬리를 내리깔고 깊이 한숨을 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긴장 상태에 빠져듭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이 분위기를 내가 풀어야 하나?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하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눈치를 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말보다는 표정과 태도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불편한 표정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감정을 떼어내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같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상대방의 눈치 작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말들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의식하고 당황하거나 핑계를 대길 바라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 같은 말을 하며 태연하게 대응하면
상대는 더 이상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만의 페이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말은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유연성 있는 화법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진지하게 나눠보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눈치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분을 더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서면 그 사람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맞서게 되면 상대가 원하는 게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침착하고 담백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면 의도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실망감에 잠기게 됩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에서는 선배가 항상 은근히 비꼬는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갔죠. 표정 하나로 모든 감정을 말한 듯하다고 하네요. 그는 아침 인사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말에도 크게 그런 말투는 뭐야? 좀 조심해 라며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처음엔 반성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말마저 스트레스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선배가 또다시 말 좀 예쁘게 해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하지만 제 말투가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그 후로 지적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리고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는 때론 변화의 바람을 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눈치 주는 사람들에겐 복잡한 논리보다 단순하지만 단호한 태도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눈치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감정의 균형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눈치를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숨겨진 감정을 슬쩍 드러내어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행동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무표정이거나 의도적으로 말을 흐리면서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발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관건은 바로 여러분이 그 감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편한 공기가 감돌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혹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건 아닌지 계속 고민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결국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각자의 몫이지요. 그 사람이 불편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애쓴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지나가면서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동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미 누적된 스트레스가 터져나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타인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안색이 좋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괜히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전혀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문제를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면 내 감정만 복잡해지고 자존감마저 바닥을 칠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우리에게 투사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상대가 갑자기 표정이나 말투로 이상한 기운을 풍길 때 그게 내 탓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닐 수도 있어. 이 한마디로 감정의 경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례하거나 애매한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지 말고 잠시 멈춘 뒤 사실 그 자체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 말투는 좀 조심했어야지 라고 말했다면 내 말투가 잘못됐구나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은 내 말투가 다소 불편했다고 느낀 것뿐이지 내가 무례했거나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입니다. 감정은 흐르는 것이며 눈치는 그것을 흘리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경계를 세우는 순간 여러분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으로 판단받을 수 있지만 그 시선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더욱 단단히 한 채로 눈치를 주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면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속으로만 삼키고 있으면 눈치를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말이나 행동에도 무반응으로 참아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젠 직접적이고 단호한 행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문장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줄래요? 이 한마디는 간단하지만 무척 강력합니다.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그 안에는 방금 한 말이 나에게 꽤 불쾌했어. 그래서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질문에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평소에 애매한 표현을 통해 상황을 모호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 다시 한번 해줄래요? 라며 그 의도를 직접 묻는 순간 그들은 당황스러워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야. 어떤 의도도 없었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묻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을 반복하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경계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말이 당신에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죠? 이 표현은 더욱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압박을 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다들 눈치 있더라.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죠?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그 말에 숨은 의미를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그 말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또는 나에게 필요한 말만 받아들일 거야 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은 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요? 같은 질문을 부드럽지만 확고한 눈빛으로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향한 눈치를 멈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감정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차분한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감정이 실린 말투나 짜증 섞인 목소리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갈등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법과 태도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명쾌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의 공격에 직접 맞서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공격을 멈추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빈정거리거나 불편한 말투로 상처를 주려고 할 때 이 말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는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이 두 문장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뛰어난 방법입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눈치를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치 주는 사람에게 말로만 대응하는 대신 행동으로 확실히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람의 태도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행동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행동을 일관되게 반복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주는 사람은 주로 여러분이 불편해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눈치를 일종의 권력으로 사용하며 주변을 살피며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상대를 고립시키는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회의에서 괜히 여러분을 겨냥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가능하면 그 사람 옆자리를 피하세요. 식사 자리에서도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함께 있는 그룹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세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조용히 전하는 피드백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 말보다도 신체적인 거리에서 먼저 그 신호를 감지하곤 합니다. 만약 가까운 장소에 있는 누군가가 점점 멀어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반응입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우리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거나 슬쩍 웃어 넘기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말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점차 지쳐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몰라. 요즘 눈치 없으면 못 살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잠자코 다른 화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전환하거나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시선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공격이 허공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칭찬의 방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우아하죠. 보통 상대방을 깔아내리거나 비교하며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잖아요. 그 친구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돌리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던진 비난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격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구나. 그 결과 그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시는 비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도가 매번 무력화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로는 칭찬을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해보세요. 이 모든 방법은 결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품위 있고 성숙한 대처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분노나 상처로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는 여전히 중심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자꾸 눈치를 주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 가지 행동을 조용히 실천해보세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먼저 말을 아끼거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할 것입니다. 말은 순간적인 방어 수단일 수 있지만 행동은 관계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눈치를 주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 심리를 꿰뚫는 보다 깊이 있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하신가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옳고 여러분이 부족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눈치를 주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불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자신의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던져놓고 그 반응을 보며 안정을 찾으려는 행동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감정을 받아서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눈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투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돌릴 때 이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조언을 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나았겠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했다고 라며 은근히 비판의 눈초리를 보낼 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니까요. 이런 대답은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누군가의 말이 마치 지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라며 간접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냥 참고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방식을 존중하며 그 누구도 나의 결정에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만의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말은 상대가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동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말이죠.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치 보기에 지친다면 이렇게 직접 말해보세요. 혹시 제가 뭔가 불편하게 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대방도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그저 조용히 압력을 통해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눈치는 말없는 공격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숨어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대응 방식은 모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주변의 분위기에 더 쉽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눈치를 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로 분위기를 바꿀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에 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시간, 그리고 소중한 가치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한 번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무의식 중에 항상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